이것도 좀 예민한 이건 주제입니다, 예민한 주제죠. 교수님. 이거는. 네. 그리고 예민한 주제고, 근데 또 안 다룰 수가 없는 주제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특별법,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제 정말 모든 분들한테 충격을 줬었던 이제 그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사고에 대한 특별법을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 그 사고가 누군가가 주최했던 행사도 아니었던 것이고 네. 그냥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던 그냥 안타까운 사고인 것인데 네. 그거에 대해 가지고 특별법을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제2의 세월호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냐. 뭐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수백억의 또 예산이 또 쓰이고 또 이거를 막 정쟁화시키지 않겠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또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시고 왜 이게 거부권이 행사가 되어야만 했는지 좀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반대 네. 논리를 이제 좀 알아보려고 네. 개딸 사이트인 클리앙을 갔거든요. 네네네. 갔더니 이제 계속 이제 이걸 거부하다니 이게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이 특별법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 희생자 범위가 너무 넓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얘네들이 조사하는 사람들의 권한이 너무 크고, 그렇죠. 이 조사위원들이 무슨 억대 연봉을 받습니까? 사실 억대 연봉을 제가 진짜 억대 연봉을 저렇게 정말 우리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된다고 이런 조사한다고, 이게 전부 다 그 좌파 시민단체 사람들이고 여기에 뭐 생일 축하 뭐 이런 기금도 있고요.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것도 이 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희생을 진상을 규명한다는 놈이 지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뭐 그거 한다는 게 난 도저히 이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거 발의한 놈이 이게 이제 2023년 4월 20일 날 발의했는데 네.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국정조사 이제 막 하자 진상을, 그러니까 이미 경찰 조사를 다 통해서 지들이 좋아하는 경찰 조사 통해서 이제 뭐 기소할 사람 기소하고 뭐 그래서 지금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진행 중이죠.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그 국정조사 하자고 날 진상 규명하려면 그거 해야 된다고 막 우겨가지고 결국 국정조사 했는데 네. 거기서 대체 뭐가 추가로 밝혀졌냐고. 아무것도 안 밝혀지고 그냥 저는 그냥 뭐 이상민 장관한테 넌 네가 사람이냐 이런 거밖에 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자 이제 그럼 이제 특별법으로 또 조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익숙한 그런 거 볼 수 있죠. 그 배에 관한 그런 조사. 네네. 9번을 더 넘게 조사했는데 1차 조사에 나온 그런 결론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 당시 사건의 주역이었던 박주민이 이번에 발의한 인간들 명단 보세요. 남인순, 이 사람은 박원순 그 당시에 피해 호소인 주장했던 인간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장혜영 이제 정의당이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용해인이죠. 용해인, 그리고 박주민, 그리고 강민정, 진성준, 이 올스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 분들이 다 모였다라고 할 수 있죠. 킁킁이들이 모여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지금까지 잡은 그런 뭐 인건비를 비롯해서 이 인건비만 96억 원이 들어요. 연평균 인건비로. 인건비가 2년 동안 96억이고 연평균 48억이 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보상금하고 위로금, 지원금 이게 아니잖아. 그리고 인건비만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11명이 임명이 근데 되죠. 이 조사위원회의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처벌을 굉장히 세게 받아요. 그 5천만 원 이하 벌금하고 뭐 몇 년 이하 징역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세게 해. 그리고 피해자 보상 범위가 얼마나 넓냐면 일단 피해 일단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위원회가 이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표현하시길로 이게 이제 말을 안 들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원래 그 현행법상 네.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강제로 출석해 가지고 너가 조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거는 진짜 강력한 형사적인 네네. 권한인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 발의가 됐었던 법안에 따르게 되면 특조위가 동행 명령이나 압수수색 의뢰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같은 경우는 헌법상 지금 이제 지켜주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이 위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원래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원에 이제 또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 없이 그냥 특조위가 마음대로 동행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압수수색 의뢰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소지가 침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배에 대한 그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도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다 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번 해가지고 조사해서 다 나왔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리고 그 하고. 과정 속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억압을 하고 얼마나 네. 탄압을 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반복이 되고 아예 그냥 동해 명령에 압수수색 명령까지 내릴 심지어 수가 있다는 거죠. 네덜란드의 그 마린 음. 연구소라고 되게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시뮬레이션 물 채워놓고 똑같은 실험 같은 걸 했는데 거기서 결론 냈잖아요. 근데 위원회가 이걸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돈을 갖다 쳐 버리고도 그러고도 그럼 뭐하러 의뢰했습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애당초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 가지고 투입된 경찰 인원이 500명이 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지금 재판에 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처벌을 좀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네. 과하게 지금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누구한테 이거를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발생한 안타까운 그냥 사고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시민 의식이 높아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놈 붙잡고서 마녀 사냥하고 이놈 때문에 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놈 때문에 그래 윤석열 탄핵시켜야 돼. 이런 거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정쟁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법이 만약에 시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경찰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네. 검찰도 무력화를 시키는 것이고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무력화시키는 꼴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위원장 연봉이 여러분 1억 8천이에요. 그리고 상임위원 연봉이 1억 7천인데 여러분 이게 아니 이게 왜 돈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거를 왜?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정말 이런 거는 좌파들이 그렇게 생명이 중요하다면 이건 자원봉사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왜 자원봉사해야지. 돈을 1억 8천이면 정말 송영길 연봉보다 더 많은 것 같은 여기.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지원금 끊겨서 시민단체가 어렵다 그래도 이렇게 몰려들어서 이런 거야말로 남의 희생을 딛고 뭔가 이렇게 한탕 하려는 이런 정말 더러운 생각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위원회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봉이 지금 한 2억 가까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2차 가해 아닙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막 화내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의 진상을 밝혀주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웬만한 지금 회사 무슨 뭐 대기업에서 받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그런 연봉을 받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걸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가 있습니까? 제 조카가 아니 제 매제가 아산병원 음. 의사인데 이거보다 덜 받아요. 아니 지금 뭐 의사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원장 지금 이거 월급보다 훨씬 더 적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해갖고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그렇게 맞습니다. 터져도 이게 안 되는데 저렇게 쉽게 연봉을 2억 가까이 받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경찰관들 지금 뭐 월급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러니까 이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걸 조사한다고 연봉을 이렇게 챙겨가는 것들이 사람이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리고 그 뒤가 뻔히 보여. 어차피 이게 이제 이 달달하게 이렇게 연봉 따먹다가 이제 2년 지나잖아. 그러면 또 연장하는 거야. 그렇죠. 유족들이 이제 나와서 뭐 시위하고 같이 국회의원들 박주민 같은 애 나와서 같이 단식 투쟁하면서 연장해야 된다. 진상아직 안 바뀌어졌다. 이게 계속 세월호도 그래가 9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이 뭐라 했습니까? 진상은 안타깝게도 규명되지 않았다. 더 열심히 규명해 보자. 이게 끝이야. 아니 도대체 뭘 얼마를 더 해야지 진실이 밝혀? 이거는 이미 진실이 밝혀져 있잖아요. 이 사고는 그러니까. 왜 발생했는지,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이 너무 좁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그렇죠. 이게 다지 그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 이거 뭐 누가 뭐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다 몰아 넣습니까? 누구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안타까운 사고인 거예요. 제가 네. 이제 제가 기억하는 그런 어떤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인 중에 제가 삼성 장군을 알아요. 근데 그 사단에서 그 사람이 있던 사단에서 어떤 애가 이제 뭐 폭발 사고 나갖고 이제 다리가 좀 발목이 좀 잘못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받는 지원금이 너무 짜서 내가 진짜 가슴이 아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단에서는 그냥 이렇게 계속 얘가 이제 지나친 요구를 한다 그러는데 사실 나는 발목 하나가 이렇게 됐는데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부른 거잖아.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야지. 난 찬성할 수 있어.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진짜 아니, 천안함 사고 난 사람들이 한테는 왜 진상조사 이런 거 안 하고 왜 지원 이렇게 안 그러니까 해주냐고. 네. 그거 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문재인 정부랑 민주당이 그 실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비교가 천안함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고에 대해 가지고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만 비교해 보면은 네.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 문재인 정권 첫 해인가 그때 제천 화재 사건 났어요. 그때 네. 이제 32명 정도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거는 이제 그 목욕탕에서 이제 여탕에 있던 분들이 이제 많이 희생됐어요.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소방관들이 왜 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구하지 않았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됐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돼갖고 결국 소방관들이 이거로 인해서 이제 처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게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무슨 지원을 하고 그랬냐고. 그때 좌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거 유족들 저 돈만 밝히는 놈들이라고 아. 그렇게 클리앙에 매도한 그 글이 지금도 남아 있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진짜. 아니지. 그때 예. 유족들이 아니 뭔가 좀 우리도 지원해주고 뭐 하라는데 그걸 갖다 돈 냄새 맡았다고 그렇게 매도하던 놈들이 이제 와서는 이제 이 생명을 왜 외면하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하죠. 아니 진짜. 진짜 좌파들 보고 있으면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죠. 네, 진짜 그 대구에도 제가 어렸을 때 발생한 사고. 아 대구 기억나시죠? 사건, 대구 날지 지하철. 알지. 그때 진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네. 해도 좌파들이 이렇게 이제 희생자를 이용하는 그런 게 아직 훈련이 덜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익숙해갖고 지금 보면 뻔해 뭐 특별법 국정조사 특별법 만들고 조사하기 시작하고 이게 너무 순서가 그냥 패턴이니까 한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데 그때마다 놀랐고 지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추모공원 짓고 추모기념관 짓고 추모비를 설치한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추모기념관은 지금 녹사평에 이미 있잖아. 근데 그거 그것도 녹사평에 또 하면 안 된다라는 또 주장이잖아요. 저쪽에서는. 뭐 네. 신의 녹사평에 하면 안 되고 신의 한복 서울 그 시청 근처에 시청 있어요. 앞에 거기다가 해야 된다라는 또 주장이니까. 아니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냥 정말 순수하게 기념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겠다라는 게 목적이라면 네. 어디다가 그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장소가 일어난 장소. 그렇죠. 사고가 발생한 그 장소에다가 해야 되는 거지. 왜 도대체 서울시청에다가 한복판에다가 그거를 만들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아까 정의당 그리고 또 기본소득당 뭐 용해인인가요? 뭐 네. 그런 진짜 잡스러운 인간들이 막 들러붙어가지고 용해인이는 애당초 국회의원이 됐던 것도 그 사고 이용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말고 도대체 뭐 한 게 있죠 용해인이가? 뭐 비행기 타겠다라고 가가지고 무슨 뭐 특권 의식 나타내는 거 말고 네. 용해인이가 도대체 지난 4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뭘 한 게 있냐고요. 근데 또 이거에 이런 다 사고가 발생하니까 여기다가 또 들러붙어가지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것이고. 네. 진짜 구역질이 납니다. 이런 인간들 보고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세월호 기억 공간이 지금 이제 시청역 근처에 있는데 저는 이제는 이제 벌써 뭐 시간이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그것도 팽목항 근처나 뭐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죠. 그것도 그리고 이거 이태원도 말해버렸다. 녹사평역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좌파 그때 최욱이 하던 말이 기억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순신은 뭐 광화문 이순신 동상은 광화문에 왜 있냐?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고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후세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동상을 여기다 광화문에 세워놓은 거하고 아니 그 지금 매불쇼의 최욱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어요. 이순신 동상이 왜 광화문에 있냐고. 네, 세월호 추모관을 갖다 남쪽에 짓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최욱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랑 도대체 세월호가. 이분들의 그게 뭐 이렇게 뭐 사고가 안 안타깝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본질적으로 그냥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슨 선동을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선동하고 있으니. 참 아니 그렇고. 이순신 장군이 그 광화문 광장에 있는 거랑 네. 그 무슨 세월호. 그 사건의 그 네. 기념 그게 거기 있는 거 뭔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입니다.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네. 지금 그리고 아무도 이제 사실 우리가 왔다 갔다 많이 보잖아요. 기억 공간 거기 찾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그거 한번 이제 없앨까 했더니 다 모여가고 다시 이제 시위하더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서울시청이 모두 시청 근처가 다 추모관으로 다 될 것 같아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요. 제발 좀 대한민국이 네. 과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또 다시 이준석? 아니 이거 해야지 피해자 지원 범위 피해자들한테 교육비, 건강비, 복지비, 돌봄비, 고용 비용 다 지원을 하고요. 그 사람의 배우자, 형, 누나, 동생, 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모두 이 사람들한테도 모두 교육비, 건강비, 복지비, 돌봄비, 생활비
치유 휴직비를 다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이 가족 그 사람들의 가족만 있는 가족하고 친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지나간 사람이고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사진 찍었던 신현영 그 같은 현장에 있었던 이 현장에 사람들까지. 있었던 현장에 장사했던 사람 모두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되고 신현영 같이 거기 지나갔던 사람도 있었던 사람들 모두 포함하는 이 피해자 범위 이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저는 나쁜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피해자를 이렇게 늘려야 되는가? 아무래도 숫자를 늘리면 이거에 대한 지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꼼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사고의 네. 그 피해 정도를 네. 키움으로써 더 뭔가 좀 충격을 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있잖아. 뭐 피해자 수가 뭐 피해자 범위가 좀 줄어들었다고는 얘기하는데 아니 난 애당초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법안을 만든 자체가 되게 유도가 불순하다는 거고 그렇죠. 그냥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피해자로 묶어가지고 보상을 한다라는 거는 누가 들어도 납득이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 이태원 사는 사람이 대체 왜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피해자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나도 그렇죠. 트라우마 많이 받았어요. 그럼 나도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사고조차도 네. 표파리를 하기 위해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네. 포퓰리즘으로 지금 이용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